네. 아니 그럼 앞서 지금 네. 중국에서 2002년 월드컵을 우리 네.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같이 네. 축구 응원도 했다 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8강까지 올라갔을 때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때. 네, 예. 그때 그렇게 막 같이 응원을 했습니까? 그때 응원을 처음에는 잘 못했습니다. 음. 왜냐면 그 중국 사람들은 한국의 축구를 되게 시기해요. 아, 자기들은 그쵸. 지금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아버지가 중국 사람들은 다리 힘이 약해. 농구나 이거는 팔은 잘 쓰는데 다리 힘이 약해. 한국은 옛날부터 다리 힘이 세가지고 키가 작아도 북한도 그렇고 축구를 잘했어. 안정환 선수 저는 팬이었어요. 머리 휘날리고 막 황선홍 그때 이름을 다 외워요.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막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얘네들은 정말 막 아이고 뭐 한국 뭐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부장님은 그냥 빵을 싸들면서 아무 말씀 안 해요. 그래 하게 되면 너무 좋아가지고 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밤에 그 소식을 제가 들은 거예요. 처음에 16강 할 때. 그래가지고 막 밤중에 막 뭐 필승 코리아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촌에서. 네, 근데 그렇게 북한 사람이란 걸 숨기고 살았는데 붙잡혀갈까봐 그날 밤에 예의가 없었어요. 9시가 넘었는데 예의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막 이거 말하고 싶은 심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장님! 한국의 16강을 축하드립니다! 막 그러니까 막 부장님이 거기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쇼찐! 고마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동포에 난 남한 사람인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20살지만 난 북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남한 사람인 그렇죠. 거예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16강하고 8강하고 4강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막 그 조선족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또 이렇게 되면 잘릴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북한에 살아도 항상 우리 민족은 응원하죠. 한국 사람인 그렇죠. 거예요. 나는 네.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중국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 그 친구들 할 때도 막 중국말 욕도 하고 제가 봐라. 대한민국은 이렇게 강력한 나라다. 경제도 무수하지만 제가 그 신문을 본 내용이 있으니까 말을 또 오죽이나 잘합니까? 그치. 중국말을 섞어가면서 막 이런 나라다. 너네 GDP가 뭔지 알아? 뭐가 뭔지 알아? 코시피스가 뭔지 알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포스트가 뭔지 알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극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런 나라니까 너네들은 까불지 마! 까불지 말고 너네들은 한국에 가도 돈 벌러 가지 않냐. 그치. 우리는 가면 신분 상승이다. 그치. 네. 우리는 지금 가면 신분이 완전히 우리는 역세 전환이다. 그랬죠. 우리는 가게 되면 완전히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고 직장도 주고 다 알선을 해준다. 너네는 그렇지 않냐. 그렇지. 예, 우리는 맞아요. 비자라는 것도 없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월드컵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힘을 실어줬어요. 정말 큰 힘이 됐을 것 힘이 같아. 됐어요. 예, 네. 엄청나게 어깨뽕이 싹 들어가고 막 뭐 가진 건 없는데 남한에 대한 긍지, 자부심 또 내가 이렇게 한 민족은 나는 언젠가 한국을 갈 것이다. 이미 한국 사람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가슴이 뿌듯했죠. 더 가고 싶고. 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표현을 잘하시는지 그때 그 광경을 제가 눈앞에서 막 보고 있는 듯한 말씀을 정말 잘하시네요. 우리 선생님께서. 고맙습니다. 역시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네. 지금 아버님? 네. 아버님이랑 같이 이렇게 일행들 네. 대한민국으로 오셨잖아요. 네. 몽골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몽골로 갔죠. 네. 한국에 딱 도착할 때 기분은 어땠습니까? 1월 16일 날 입국을 했는데 몇 년도? 2005년도였습니다. 근데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늘 저는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겨울인데 막 셔패딩 입고 막 그 팬츠에 부츠를 입고 그치. 부츠 신고 너무 사람들이 자유로운 거예요. 눈빛이 굉장히 당당함, 그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공항이 엄청 따뜻하고 너무 공항이 시설도 좋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원더풀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살기 전 나라에 드디어 왔구나. 내가 신문하고 그렇게 동경하던 텔레비전만 보던 그런 나라를 내가 드디어 왔구나. 안심, 또 안도감도 있고 아무튼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구나. 이런 아름답다 공항에 들어서는데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정원에서 버스가 저희를 맞이하느라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나 뭐 남산지하실 간다더니 정말 남산지하실에 피 뽑고 정보가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또 뭐
대학을 졸업했다 하면 간첩이 왔다가 해서 더 한다는데 어. 이거 어떡하지? 어. 그래서 되게 두려웠는데 어떤 분이 잘생기고 옷도 되게 잘 입으신 분이 엘리트 같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됐구나 이제 잡혀가지 않겠네. 저런 분이 우리를 남산지하실에 끌고 가지는 않겠네. 그렇지. 네,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버스에 오는데 버스도 얼마나 좋은지. 그때 정말 진짜 이게 나만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안도감 위로감이 확 온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비행기 안에서도 무서웠어요. 내리지 말고 다 사람들이 내린 다음에도 앉아있고 누가 김영희가 누굽니까? 그때 좀이더 책임자니까 그때 내리세요 해가지고 이거 몽땅 끌려가서 심사하겠네 조사하겠네 이렇게 했는데 어서 오십시오. 대한민국에 온 것을 축하합니다 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 말 한마디가 정말 많은 심금을 올리죠. 북한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예, 너무 따뜻했어요. 네. 예. 그럼 그렇게 해서 버스 타고 네. 일단은 뭐 남산지하실은 안 가는 것 같아. 맞습니다. 보니까. 예. 네. 너무 반갑게 맞이해주고 하니까 네. 쭉 달려서 네. 갈 때 이제 한국에는 어떤가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제일 한국- 먼저 눈에 들어오던 게 뭐던가요? 고층 건물. 네. 그래 고층 건물이었고 그때 아마 한강 다리를 건너나 무슨 다리였는데 그렇게 다리가 길고 너무 인천대교죠. 그런가요? 제가 이쪽에 안 산다면 그게 머릿속에 한 번 딱 지나간 것 같아요. 도로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철도는 나라의 동력이고 그렇지. 예. 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다. 음. 북한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다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그 말을 예. 계속 했습니다. 예, 그래서 도로가 너무 정교하고 깨끗하고 정말 여기 바닥에다가 떨고도 주워 먹을 수 있겠구나 이 나라가. 그래서 도시를 내다봤는데 뭐 굶어 죽고 못 산다든 길거리에 거지가 많다든 그런 나라가 고층 건물이 우후죽순으로 쫙 들어서고 그게 아무튼 정말 우리가 잘 사는 나라에 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잘 살겠구나 이렇게. 그렇죠. 나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처음에 왔을 때는 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모든 게 네. 잘 되는 나라에 왔는데 맞습니다. 내가 못 살 이유는 없지. 네. 라고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치열합니다. 이거. 치열합니다. 예. 네.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것 또한. 예. 그러면 그렇게 국정원에서 생활하시는 과정에 네. 제일 감동을 받았거나 아니면 또 평생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저는 있습니다. 뭐가요? 제가 이제 20살 때 갑자기 이제 사고가 나서 식도를 많이 상해서 죽을 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밥을 잘 못 먹어요. 식도 협착이라서. 그래서 중국에 갔을 때 엄마가 꼭 끓여주는 그 죽 같은 밥을 먹어야만 됐고 식당에서도 그 면 같은 거 그것도 아주 죽으로 라면도 죽처럼 끓여야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같이 갔던 일행들은 제가 밥을 잘 못 먹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늘 언니는 밥을 못 먹어서 몽골 오면서도 제일 먼저 쓰러지겠군 했는데 살아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식당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밥을 못 먹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언니가 밥을 못 먹는데 좀 어떻게 죽을 끓여줄 수 없겠냐. 그래 내가 말하지 마. 무슨 죽을 끓여주겠니. 그랬는데 죽을 진짜 주시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갔는데 김영희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죽을 끓여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매일 하루 세 끼를 쌀죽을 주시는 거예요. 딸을 불러다가 이쪽에서. 그래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 말은 제가 진짜 한 번도 이제 잊어먹고 살았어요. 그 고마움. 사람은 그 망각이 동물인가 봐요. 그때 당시에 너무 고마워서 매번마다 울고 미안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했는데 20년 살다 보니까 그걸 다 잊어먹었는데 어제 이제 유미카 선생님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근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엄마만 죽을 써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많은 몇백 명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식사를 챙겨야 되고 밥을 해주는데 나를 위해서 죽을 따로 끓여줬을까. 죽을 받아 먹는 사람은 그때 당시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따로 나가서 줄을 안 서고 저는 죽을 받아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그대로 또 이제 그 하나원에 가서도 죽을 먹었어요. 사랑의 죽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래서 죽을 먹고 살아서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길래 예. 죽을 이렇게 주나 예. 감동 받을 만하죠. 엄청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쵸. 예, 말도 못했는데 미안해서. 그렇죠. 네. 북한에 있었으면 사실 존재감이 없어요. 없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 그렇죠. 네, 너무 고마운 나라였습니다. 그럼 국정원에서 외부 견학도 갔을 텐데 어디를 갔습니까? KBS 갔었고 전순기념관
만나요. 전승기념관, 북한에서 가죠. 전승기념관이었어요. 네. 거기도 갔고, 뭐, 옷 사주려도 데려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KBS도 가봤어요. KBS 방송국을 가봤어요. 오, 어땠어요? 방송국 가보니까. 너무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아, 이런 곳에서 뉴스가 나가는구나. 막 이래서 제가 원래 어렸을 때 꿈이 아나운서였어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말해볼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사투리긴 했지만, 아나운서 역할도 한번 해보고. 아, 거기서? 네, 거기서 그러니까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 네, 뉴스입니다. 뭐 이렇게. 보도입니다. 북한에서는 보도를 맞습니다. 하잖아요. 보도입니다. 예. 그렇게도 해보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너무 체험을 했네. 체험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제가 아나운서 꿈이 있는 걸 어찌아시고 거기부터 먼저 데려가서 너무 고마웠죠. 예. 그러면은 이제 네. KBS라는 곳을 갔을 때는 네. 또 건물 안을 여기저기 네. 막 둘러봤을 거 아니에요. 네. 신기한 게 커피숍이 있었습니다. KBS 안에. 예, KBS 안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 인솔에 가신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커피를 주문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맥심 주세요. 중국에서 회사에서 일할 네, 때 회사에서, 맥심을 많이 먹어서. 예, 맥심 마요. 진짜 저는 맥심 최고예요. 저는 지금도 맥심을 먹어요. 그렇구나.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 저 앞에 메뉴판을 보시면 뭐 아메리카, 에스프레소 저는 그걸 전문 모르니까 그냥 맥심만 주십시오. 무슨 커피가 이름이 그렇게도 많은지 맞아. 그 커피숍이 있던 기억이 나고 이런 회사에 그것도 방송국에 이렇게 커피숍도 있고 아무튼 아나운서도 휙 지나가고 하는데 와 정말 신기하고 멋있고 그렇죠. 너무 아무튼 좋아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네. 네. 그러면 이제 KBS 가보고 전승기념관에도 네. 가셨다 하셨는데 네. 또 거긴 또 뭐 분위기가 조금 뭐라 이게 숭엄해진다고 해야 되나? 예. 아무튼 그렇죠. 그리고 저는 되게 죄송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태극기 휘날리며 영화도 보고 엄청난 충격이 돼서 며칠 밤을 못 잤고 전승기념관을 딱 갔는데 뭐 어느 고지 어느 전쟁 낙동강 이게 다 나오고 막 그 모형도가 있는데 왜 죄송했냐면 저희는 어찌 보면 가해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날에 네. 살았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작은 할아버지는 6.25가 딱 발발을 하니까 전쟁에 나가신 거죠. 그래서 정찰 연대장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을 상대로 싸운 거잖아요. 그 낙동강까지 갔다가 북한은 전사했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고모랑 전사자 가족이라고 대학도 가고 우대를 지금도 받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죄송했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동족 상잔이라는 게 정말 동족이 같이 형도 죽을 수 있고 맞아요. 예, 이렇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나라에 살 때 늘 남한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이렇게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뭐 유격 훈련하고 할 때도 미제와 남선 기뢰도단을 타도하자 뭐 이렇게 구호도 외치고 하는데 야 우리 할아버지도 작은 할아버지도 어쩌면 남한테 피해도 주고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전사자 가족이라고 긍지 있게 살았고 6.25 참전 용사라고 예, 북한에서 그래서 말하는 용사. 그렇죠 용사였죠. 진짜 제가 방송에 여러 번 나갔지만 이런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는 남한에 태어나지 않고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남침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번이든 번이 아니든 그런 가족이었으니까 그쵸. 또 여러분들한테 후손들이었잖아요. 후손들이었으니까 남한에 계시는 분들한테 씻지 못한 피해를 준 것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참.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전승기념관도 갔다 오셨고 네. 또 다른 데는 어디를 갔습니까? 그 당시에는. 시장인데 시장 갔구나. 동대문 시장 같은 이런 데 아니고 어. 그 안성 그 부근에 있는 어떤 이런 비싸지 않은 이런 옷가게를 아.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부 돈이 나왔었고.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 인솔하신 분이 장로님이었었어요. 그 하나원에서 아침에 예배도 보시고 이런 장로님이셨는데 저는 철이 없었어요. 지금이나 예나. 그럼 막 이쁜 옷을 보면 그 얼마에 사준다는 그게 돈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거 보고 싶고 저것도 이거 보고 싶고 그래서 막 있는데 하얀 망토 같은 것도 이거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날 이렇게 아버지 같은 분이 쳐다보더니 명희야 이거는 내가 사비를 사줄 테니까 너 하얀 망토를 입고 한번 요 앞에 내 앞에 서봐라. 그러니까 사비를 사준다는 말도 뭣도 모르고 막 왔더니 내용을 뜻을 모르지. 모르죠. 그랬더니 참 이쁘구나 귀엽구나 하시면서 본인 카드를 아이고. 이거는 내 사비로 얘를 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한테도 너무 감사했습니다.